나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이렇게 오래 살며 무엇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느냐고. 놀랍게도 사건도 성취도 실패도 아니다. 끝까지 남아 나를 따라다닌 것은 말이었다. 누군가 내게 건넸던 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던졌던 말들. 그 말들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나를 불러 세웠다. 젊은 시절에 나는 말의 무게를 몰랐다.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고 감정처럼 지나가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깨달았다. 말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사람이 된다. 특히 부모의 말은 그렇다. 인간은 태어나 가장 먼저 부모의 목소리로 세상을 배운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괜찮다, 부족하다, 해도 된다, 너는 안 된다 같은 말들이 아이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인다. 나는 평생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늘 주저하는 이들, 반대로 평범해 보여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이들. 그 차이는 지능도 환경도 아닌 경우가 많았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로 그 시선의 차이였다. 그리고 그 시선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로 이어졌다. 실제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년 이후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여러 공개 통계에서 개인의 성취보다 어린 시절 정서적 언어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신뢰의 언어를 들은 사람들은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확률이 높았다. 반대로 비난과 비교의 언어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공 이후에도 늘 자신을 의심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교수로서, 어른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수많은 말을 해왔지만 그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는 노년이 되어서야 또렷이 보였다. 인생은 길고 말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긴 인생을 이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에 말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부터의 말은 바꿀 수 있다.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이 단순한 진실을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나는 오랫동안 부모의 말이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흔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한다고 믿고 아이는 상처로 기억하는 이 간극이 어디서 생기는지 말이다. 100년 가까이 사람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말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미 판단과 통제가 들어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문장은 사랑처럼 들린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택권이 없다. 너를 위한다는 전제 아래 결정은 이미 끝나 있다. 아이는 이 말을 들으며 배운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구나. 사랑받으려면 따르는 법부터 익혀야 하는구나.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나는 그런 중년들을 수없이 만났다. 능력은 충분했지만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들이다. 왜 그것도 못하니? 이 말 역시 흔하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다. 이 말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기준이 숨어 있다. 다른 아이, 평균, 부모의 기대, 아이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비교는 아이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비교는 아이를 스스로에게서 떼어낸다. 내 속도가 아니라 남의 속도로 나를 재단하게 만든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비판자는 대부분 이런 말들로 만들어진다. 중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실제 부모가 없어도 여전히 부모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조금만 쉬면 게으르다고 말하고 조금만 실패해도 자격이 없다고 단정짓는다. 그 목소리는 외부에서 온 것이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된다. 나는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교수님, 아버지는 저를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 늘 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늘 숨이 막혔습니다. 이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상처는 반드시 폭력적인 말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방향을 허락하지 않는 말, 가능성을 닫는 말도 충분히 깊은 상처가 된다. 사회적 데이터도 이를 보여준다. 중년 우울과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기대에 맞춰야 했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접어야 했던 기억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이 많아질수록 더 무거워진다. 부모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비난한 게 아니라 조언했을 뿐이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잊는다. 말의 진실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아이가 상처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상처다. 그 순간부터 그 말은 아이의 일부가 된다. 나는 이제 안다. 부모의 말은 아이를 고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다. 그 다리를 놓지 못하고 통제의 언어를 던질 때 아이는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되어도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 비극은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100년을 살며 가장 늦게 배운 진실이 있다면 아이는 부모의 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몰랐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 믿었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고 내가 걸어본 길로 안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년의 문턱을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교수로 살며 수많은 조직을 관찰했다. 가정과 조직은 닮아 있다. 한 사람의 말이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숨쉬며 판단한다. 리더가 모든 답을 쥐고 있을 때 구성원들은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할수록 아이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닫는 말이다. 부모의 과거가 아이의 미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다르다. 기술도, 가치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절대 기준처럼 내민다. 그 순간 아이의 가능성은 부모의 기억 안에 갇힌다. 나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과거에 옳았던 선택들이 지금도 옳은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시대가 변하면 정답도 변한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렸다. 이것이 내가 늦게 얻은 지혜였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 하나가 내 말대로 해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를 하나의 인생으로 바라보는 순간 말의 결이 달라진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부모의 말은 지시가 아니라 동행이 된다. 앞에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지 않는다. 옆에서 함께 걷는다. 이 거리감이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많은 중년들을 보았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묻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어릴 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공허가 담겨 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공허함이다. 부모가 내려놓아야 아이가 선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이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책임. 나는 그 책임의 무게를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아이를 통제하려는 순간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성취한 이들의 얼굴이 아니라 한마디 말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던 사람들의 얼굴이다. 나는 교단과 상담실 그리고 삶의 주변에서 그런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의 궤적을 바꾼다. 50이 넘은 한 남자가 내 앞에서 조용히 울던 적이 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안정된 직업, 남부럽지 않은 지위. 그러나 그는 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몸이 굳는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한참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늘 그러셨습니다. 넌 아직 멀었다고. 그 말은 욕도 아니고 꾸중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아직 부족한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왔다. 성공을 해도 인정받아도 마음은 늘 불안했다. 어린 시절의 한 문장이 반세기가 지나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경우도 있었다. 학업 성취도 평범했고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던 한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할 만큼 쉽게 다시 일어났다. 실패해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하셨어요. 괜찮다. 다시 해보면 된다. 그 문장은 그에게 실패를 견디는 힘이 되었다. 삶은 성공보다 실패의 시간이 훨씬 길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들은 언어는 감정과 연결되어 기억에 깊이 각인된다. 특히 어린 시절에 들은 말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되지 않는다.
머리로는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인다. 이것이 부모의 말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다. 나는 중년 이후 뒤늦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보았다.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나는 바뀔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이는 평생이 걸린다. 그만큼 반대의 말, 넌 원래 그런 애야 라는 말의 힘은 강하다. 그 말은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문장이다. 노년이 되어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영향은 시간의 길이를 따르지 않는다. 어떤 말은 하루를 지나 사라지지만 어떤 말은 평생을 산다. 부모의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아이에게 남기는 말은 훈계가 아니라 환경이다. 그 환경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간다. 우리는 아이가 세상에서 만날 수많은 말들을 모두 막아줄 수 없다. 하지만 단 하나, 집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만큼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목소리가 비난이 아니라 신뢰라면 아이는 밖에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말이 남기는 가장 큰 힘이다. 이제 나는 인생에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직함도 명예도 세상이 붙여준 이름들도 오래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까지 손에서 놓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말들이다. 그 말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두렵고 동시에 가장 책임이 큰 유산이다. 젊은 시절 나는 완벽한 어른이 되려 했다.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늘 옳은 말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이라는 것을 말이다. 책임 있는 말이란 아이를 평가하지 않는 말, 아이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말, 그리고 아이가 혼자가 되지 않게 하는 말이다. 언젠가 아이는 부모 없이 세상 앞에 선다. 그 순간 아이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부모의 실제 목소리가 아니다. 대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의 말이 아이를 이끈다. 괜찮아. 해볼 수 있어. 내 판단을 믿는다. 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반대로 넌 안 돼. 왜 그것도 못하니? 내 말대로 해. 라는 말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부모는 사라져도 말은 남는다. 이것이 말의 무서운 힘이다. 나는 중년 이후에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변할 수 있고 다시 배울 수 있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어제까지 잘못된 말을 했다 해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 말 한마디가 바뀌면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면 아이의 호흡이 바뀐다. 그리고 그 호흡은 결국 아이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꾼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라. 그 시도는 종종 아이를 숨막히게 한다. 대신 스스로의 말을 돌아보는 부모가 되라. 내가 지금 던진 이 말이 아이의 내일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부모가 되라. 그 성찰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큰 선물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말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몇 번이나 아이에게 말을 거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남기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배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조용히 부탁하고 싶다. 오늘 하루 단 한 문장만 바꿔보라. 다그치는 말 대신 기다리는 말을, 판단하는 말 대신 묻는 말을 남겨보라. 그 작은 변화가 아이의 인생에 오래 남을 것이다. 100년을 살고 나서야 내가 알게 된 이 단순한 진실을 당신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이 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